아이씨. 잠깐만요. 아이씨. 동지들 반갑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수입자동차지회 지회장 나대강입니다. 수쟁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쟁! 네, 2025년 한성자동차 단체교섭 요구안 및 진행사항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우리 동지들이 이해하시기 좀 편하게끔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헌법 33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헌법 33조 1항에 보시게 되면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단결권이란 노동조합으로 우리가 뭉칠 수 있는 것, 그리고 단체 교섭권이란 뭉쳤으니까 이제 회사랑 교섭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교섭을 하다가 잘 안 풀릴 경우 우리가 쟁의 활동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단체 행동권이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바탕은 헌법에, 대한민국 가장 상위법이라고 하는 헌법에 이러한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체 협약이 무엇이냐 라고 이제 표준 국어 대사전에 검색을 해보면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사이에 체결하는 자치적인 법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랑 말 그대로 회사랑 자치적으로 우리끼리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러한 법은 취업규칙에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흔히 얘기하는 노조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 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회사에다가 단체 협약을 요구하자라고 했을 때 회사는 법적으로 거부를 못합니다. 거부하게 되면은 그거 역시 부당 노동 행위가 되기 때문에 거부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 단체 협약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큰 장이 있고 그 밑에 조가 있고 그 밑에 항이 있는데 제일 큰 장들을 보시게 되면은 뭐 총칙, 조합활동, 인사, 고용안정,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그리고 모성보호 및 남녀평등 괴롭힘 금지, 그리고 노동안전 보건, 복리후생,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노동쟁의, 뭐 부칙해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현재 단체 협약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넣었으면 하는 것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 참가, 뭐 인권, 여성 노동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추가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좀 본격적인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캐릭터가 우리 금속노조 캐릭터거든요. 이제 금방이라는 이름이 좀 붙어 있는데 잠시만요 하고 이제 뭔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흔히 법을 얘기할 때 그 천칭, 저울을 얘기하죠. 가장 이제 좀 균형 있게 이제 법을 다룬다라는 의미에서. 근데 그런 과연 법들이 우리들한테 과연 공정하고 그렇게 좀 작용이 되는가? 특히 노동자들과 관련된 법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재 단체 협약입니다. 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소속 조합원에게 적용되며 회사의 취업규칙 및 재규칙,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중 협약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여기서 우리가 만든 그러한 그 단체 협약이 이런 것들이 우선하는데 그 중에서 협약 기준이 미달되는 것은 법대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현재 단체 협약의 내용은. 근데 요거를 우리가 요구안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다 이제 들어가는데 미달되는 사항은 본 협약 기준에 따른다. 본 협약 기준에 따르고 노동관계법 보다도 더 상이돼가지고 본 협약 기준에 따르자라는 내용을 했는데 요게 이제 결국에 이제 합의가 어떻게 되었냐. 똑같은 내용인데 노동관계법만 제외가 되었고 나머지 이제 미달되는 사항은 본 협약 기준에 따른다라는 내용으로 합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고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와가지고 사장이 와서 개별적으로 자꾸만 사진 찍으라, 서명을 하라고 하죠. 사인하라고. 노동시간은 올라가고 임금은 낮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나머지 물고기들이 금속노조로 뭉쳐서 같이 막자 이러고 있는 그림입니다. 현재 없는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인데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규정의 제정과 개정과 관련된 내용들.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뭐 관련해가지고 뭐 재규정, 뭐 규칙 제정 뭐 개폐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조합과 사전에 합의해야 된다. 조합과 합의하지 않고 너네들이 만드는 것은 무효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 근로조건이나 조합활동 관련해가지고 뭐 개폐하거나 할 때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해라. 그리고 뭐 이거 되고 나면은 그 비치하고 게시하고 주지시켜야 하는데 취업규칙은 본 협약에 반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요구안을 담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논의 끝에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과반 노조라고 하면은 이 내용에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과반 노조라고 하면은 무조건 노동조합과 합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냐? 그럼 삭제하자 해가지고 삭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직군들이 지금 모여있죠. 금속노조 깃발을 들고 양복 입고 있는 그 노동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작업복을 입고 있는 노동자도 있고,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조리실에서 노동하는, 그리고 이제 연구소에서 일하는 그런 이제 다양한 직군의 이제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런 직군의 모든 노동자들이 모여서 금속노조 깃발 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재 가입 범위에 보시게 되면은 회사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방해하거나 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조합가입 대상자는 규약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 대상자는 제외한다 라고 해가지고 지점장, 부지점장, 본사, 부서장은 가입을 못합니다. 현재. 그리고 인사, 총무, 노무, 회계, 재무, 법무, IT, 기획, 업무 담당자 못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아까 말씀드렸던 노조법 2조 2항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요구안을 어떻게 넣었냐, 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는 조합 규약에 따른다. 따로 제한은 없이. 그리고 회사는 조합가입과 탈퇴에 개입하지 않는다. 라고 요구안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동조합 이제 규약은 뭐냐? 간단합니다. 금속산업과 금속 관련 산업 노동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조합활동과 관련하다가 이제 해고된 자, 조합에 임용된 자, 금속산업과 금속산업 관련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구직 중인 실업자, 기타 제조업에 근무하는 자, 기타 가입을 희망할 경우, 지구운영위에서 가입을 심의하고 중앙위에서 승인된 자. 그냥 이 말은 뭐냐면은 금속산업과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다 가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금속노조가 이제 설립된 회사는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가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용자 측에서 이 내용 가지고 또 제시한 안이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뭐라고 제시를 했냐면은 지금 기존 안보다 더 제한하는 안들을 더 들어갔습니다. 회사 직제 규정에 의한 임원들 가입 못한다. 그리고 부서장, 지점장, 부지점장 여기까지는 지금이랑 동일해요. 근데 영업팀장 및 포맨, 포맨이라고 하면은 그 우리 현장에서 얘기하는 뭐 워크샵 매니저, 뭐 치프 어드바이저, 파트 매니저, 서비스 어드민 등 관리자의 보직을 수행 중인 자, 이거는 지금 기존 안보다 더 후퇴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사, 노무, 총무 요거는 이제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임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 및 기사, 방호 업무, 안전보건, 환경 담당자 다 못한다. 기존 안보다 후퇴된 안이죠. 그리고 임시 계약직 및 수습 중인 자, 이 사람들도 못한다. 잘라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 조합원이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뭐 요 임무를 하다가 이제 그 외의 걸로 가게 되면은 조합원 가입 자격이 회복된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한데 기존 안보다 상당히 후퇴된 안을 회사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논의 끝에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냥 현안 유지로 요 내용으로 그냥 그대로 가자라는 내용으로 현안 유지가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금속노조 캐릭터 금방이가 뭔가 이제 선전홍보 활동도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뭐 수련회 가가지고 잠도 자고 있죠. 조합활동 시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단체 협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내용들 쭉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총회를 하거나 대의원 회의를 월마다 하거나 그리고 뭐 조합원 교육회의 수련회를 한다던가 조합원 정기 원래 교육을 한다던가 뭐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총회는 특히 올해 많이 모여서 좀 느끼셨잖아요. 총회하는 시간도 많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임원 및 대의원 회의 월 8시간 그리고 조합원 회의 교육 수련회 이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제일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조합원 정기 원래 교육입니다. 분기당 1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분할 적치해가지고 뭐 2시간씩 쓰는 경우도 있는데 안 썼을 경우에는 근데 이 시간이 조합원 동지들 만나는데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요구안을 어떻게 가져갔냐. 자, 일단은 조합원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각 8시간으로 하자. 지금 4시간씩 되어 있기 때문에 뭉쳐서 그냥 한 번에 8시간 쓰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번 정도 쓸 수 있게 각 8시간으로 가자. 그리고 총연맹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민주노총, 그리고 노조는 금속노조입니다. 지부는 서울지부, 그리고 지회 대의원 회의,
대의원 대회 관련해가지고, 그 대의원에 한해가지고, 그 당일날은 이제 조합활동 시간을 빼자. 지금 현재 총연맹 대의원은, 지회장인 저 혼자 되어 있고, 노조 대의원은 저랑 김승경 부지회장, 그리고, 문상선 사무장, 한성자동차 내에서는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회 대의원 대회, 우리 지회에 있는 대의원들 대회할 때 이제 그 당일날 빼자. 그리고 확대 간부 회의. 요거 시간은 동일한데요. 임원 및 그 대의원 회의를 확대 간부 회의로 바꿔놨거든요. 왜 그렇게 바꿔놨냐면은 저희가 현재 대의원들의 직제를 좀 많이 좀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의원들에게 역할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선전홍보 담당, 뭐 법규 담당, 뭐 정책 담당 등등해서 좀 이렇게 좀 바꾸려고 해가지고 인원을 더 화끈하게 막 늘리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직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다 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확대 간부 회의로 변경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조합원 교육회의 수련회는 이제 80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10인에 한해서 8시간씩 하루에 그렇게 좀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조합원들 교육하는 거 많거든요. 노조나 아니면은 뭐 총연맹에서 진행하는 교육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조합원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 회의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해가지고 조합원들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내용을 좀 확대를 시켜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합원 정기 원래 교육 저희가 월 2시간 제한을 했습니다. 지금 너무 적죠? 적어가지고 월 2시간으로 가면서 분할 격지 사용 가능할 수 있게끔 하자. 그리고 감사위원 분기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지회 내에서 감사위원은 아우토슈타트에 있는 우리 강태현 감사위원이 나와 있는데 한성에서도 감사위원이 이제 이후에 출마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위원이 나왔을 경우에 감사위원회 그 분기감사 진행했을 경우에 그때 조합활동 시간으로 뺄 수 있게 해달라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요 내용도 핵심입니다. 신입직원 교육 시에 노동조합 소개 시간 1시간을 부여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측에서도 이 내용 가지고 제시를 했거든요. 일단은 우리 총회하는 것에 대해서 분할격지 사용 가능할 수 없게끔 그렇게 좀 잘라놨고 그리고 확대간부 대의원 회의 관련해 가지고 지점별로 한 명씩만 나와라. 그리고 대신에 대의원 명부 사전에 제출하고 대의원 수를 확정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금처럼 막 대의원 회의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 회사가 이제 제한하는 거죠. 그리고 조합원 교육회의 수련회 지금 현재 24시간은 되어 있는데 이거는 3인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단협에 예전에 썼을 때 그 인원수가 빠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수기로 작성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원을 명시하자. 이거는 뭐 별 큰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조합원 정기 원래 교육 가는 것도 지금 분기 1시간도 적은데 저희가 이제 분기마다 다 볼 수 없을 경우에는 적치 사용하는데 그것도 하지 말아라. 뺀 거고요. 그리고 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3일 전에 이제 미리 알려라. 근데 저희가 기존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조합원 정기 원래 교육과 관련해가지고는 3일 전에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 해가지고 3일 전에 알려라 라는 내용으로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자는 저 같은 사람이죠. 저와 김승경 부지회장, 문상선 사무장처럼 근로시간 면제를 받고 타임오프 써가지고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먼저 조합활동에 이제 요거 참여를 해야 되고 1학년 이제 조합활동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되고 이 근로시간 면제에서 먼저 까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좀 되게 좀 쟁점으로 좀 붙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도는 됐지만은 그래도 시간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조정 중인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인천 서비스센터입니다. 인천 서비스센터인데 노동조합 게시판을 이렇게 우리가 그 23년도에 만들기로 해서 만들었잖아요. 조합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작년이었죠. 회사가 옆에다가 자기네 게시판을 더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 관련해가지고 뭐 지금 붙어있는 게 투쟁지침, 뭐 교섭 속보, 뭐 성명서 이런 것도 붙어있는데 회사가 여기다가 뭐 단체 교섭 브리핑, 뭐 무슨 뭐 협의체 개최 뭐 해가지고 이런 것들 막 하고 있잖아요. 짜치죠 이런 것들 하는 짓이. 상당히 좀 어이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쟁의 활동을 하면서 밑에다가 지금 막 갖다 붙였죠. 무능력한 경영진, 뭐 기본급 인상해라 이런 내용들 붙어있는 모습인데요. 사용자 측에서 이 홍보활동 관련해가지고 사용자 측에서 제시안을 던졌습니다. 뭐라고 던졌냐면은 기존에는 회사는 조합의 정당한 사내 홍보활동을 보장해라. 그리고 노동조합 전용 게시물을 노동조합과 협의된 장소에 만들어라. 라는 내용을 저희가 이제 그 23년도에 합의를 했는데 사용자 측에서 뭘 넣었냐. 조합은 전용 게시판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너, 뭐 인쇄물, 현수막 등을 홍보물의 게시를 여기 이외에는 게시하지 말아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 게시판에만 게시해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받는 순간 저희가 쟁의 활동을 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 막 그 이번에 투쟁하면서 여기저기 막 이거 붙였잖아요. 전시장도 마찬가지고 서비스 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못하게끔 단협에다가 원천 차단시키려는 내용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현재 단체 협약을 유지하되 대신에 게시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뭐냐, 예, 이런 것들 좀 수정하자라는 내용으로 좀 이야기가 좀 되었습니다. 자, 노조 전임자 어림없어 해가지고 많이 보던 얼굴이죠. 예, 그래서 이제 노조 전임자들을 굉장히 좀 탄압하던 좀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타임오프 시간 막 축소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현재 단체 협약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 예, 타임오프 현재는 이제 7인인의 6,000시간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좀 활동을 좀 인정한다.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자 저 같은 사람들 조합활동 과정에서 재해를 당했거나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 보장과 동등한 보상을 논의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는 조합이 추천하는 조합원 7인 이내에 대하여 11,000시간의 근로시간 근로면제 활동을 인정해라라는 내용으로 요구안을 넣었습니다. 11,000시간의 근거는 뭐냐면은 조합원 수가 1,000명이 넘게 되면은 지금 그 1,000명 안의 구간까지는 6,000시간이거든요. 맥시멈으로 줄 수 있는 게. 근데 1,000명이 넘게 되면은 10,000시간을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 그 한성자동차 같은 경우는 5개 시도광역시에 거쳐 있기 때문에 거기 10% 가산이 붙어요. 그래서 11,000시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합원 수 1,000명을 기준으로 잡고 그래서 11,000시간에 대해서 제공을 해달라라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저희가 전임자가 2명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재해를 당했거나 이제 뭐 산재 인정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동등한 보상을 논의한다가 아니고 해라. 예, 그래서 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요구안을 넣었습니다. 노사 합의사항은 어떻게 되었냐? 뭐 근로시간 그 시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정돈이 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조합활동 중에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 보장과 동등한 보상을 한다라고 좀 정돈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서는 뭐냐면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대치동 그 수입자동차지의 사무실인데 사무실 제공할 때 회사가 사무실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협약서 같은 거를 들이밀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나머지 내용들 뭐 그런저런 뭐 내용인데 뭐 여기 보시게 되면 뭐 공과금, 뭐 소모성 비용 및 집기 이런 거를 이제 조합에서 내라. 노조가 돈 내라. 그리고 회사는 필요할 경우에는 뭐 노조와 협의해서 조합사무소 일부를 뭐 창고 용도로 쓸 수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이런 내용들을 막 들이밀었습니다, 작년에. 뭐 뒤에 보시게 되면은 뭐 사용 목적에 맞게 뭐 써라, 뭐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 의무를 가져라, 부주의로 하면은 니네 책임이다. 직기 등 이제 뭐 끝나면 이제 회사에다 뭐 돌려줘라, 원상복구 시켜라, 뭐 니네가 이제 알아서 다 해라, 뭐 이런 내용들.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죠. 굳이 이런 걸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회사가 그때 당시 이제 작년에 이런 거 가지고 막 들이밀면서 노동조합을 상당히 좀 압박한 바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재 단체 협약에 노동조합에다가 이제 그 조합 사무실이랑 집기를 제공해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돈으로 달라 라는 내용으로 좀 이렇게 좀 요구안이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얘기되는 거는 현재 단체 협약을 유지하되 대신에 이제 그 좀 더 넓은 곳으로 다른 곳으로 좀 이사 갈 예정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사무실 부지와 관련해 가지고 회사랑 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 서로 지금 껴안고 있는 좀 아름다운 모습이죠. 기업의 사회적 책무입니다. 현재 단체 협약은 뭐냐면은 뭐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가지고 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제 뭐 신뢰받는 기업을 위해 노력한다. 뭐 개인정보 관련된 법령 뭐 준수한다. 뭐 이런 내용들 선언적인 내용입니다. 선언적인 내용인데 이 선언적인 내용에 좀 더 보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함께 좀 움직이자. 그래서 금속노조 서울지구 나눔 사업에 동참하며 매달 5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해가지고 그런 활동을 좀 하자라는 내용으로 요구안을 좀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것들은 좀 쟁취하지 못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안 유지입니다. 자, 사장으로 보이는 자가 이제 일하고 있는 노동자한테 그냥 너 나가 해가지고 짐 싸가지고 파견 어디 가 해가지고 하는 모습이죠. 인사 원칙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단체 협약에는 뭐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정지 감봉 견책 기타 징벌하지 아니한다. 당연한 내용이죠. 법률과 절차 준수하고 공정성 확보 당연한 내용이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항에 보시게 되면은 지회 임원 및 대의원에 관한 재반 인사 결정에 대해서는 조합과 사전에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 그러면 이 협의라는 말은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합의가 돼야지 이제 노동조합도 원하고 회사도 원해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협의는 한쪽만 이제 원해도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어떻게 넣었냐? 회사는 인사원칙 및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자고 할 때는 조합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마라. 그리고 관련한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근거나 뭐 규정을 마련해가지고 적용의 차별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지회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인사결정에 대해서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해라.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왜 들어가 있냐면은 지금 회사가 상당히 많은 고소고발건이 들어가 있거든요. 고소고발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뭐 지금 뭐 재물손괴라던가 뭐 저기 시설물 저기 특수건조물 침입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영업방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형사적으로 만약에 조금이라도 유죄 취지로 이제 뭔가 내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고소고발 당해 있는 지회 임원이나 아니면 대의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합의사항으로 묶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그러한 바탕에 있어가지고 좀 들어온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노동자가 지금 막 공장을 뺑뺑이 돌고 있죠. 막 여기저기 전환 배치 당해가지고 뺑뺑이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환 배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는 전환 배치하는 경우에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서 조합원의 팀 또는 부서 간 지점 이동 시에는 해당 조합원과 성실하게 협의해라. 협의하고 실시한다. 그러니까 회사가 마음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해당 업무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희망자를 우선한다. 가고 싶은 사람만 가라. 그리고 만약 희망자가 소유 인원보다 많을 시에는 근속연수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자. 적을 시에는 뭐 본인과 노사가 충분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서 가자. 당연한 내용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좀 쟁점으로 좀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측 주장은 이미 전환 배치 안 하기로 하지 않았냐. 로테이션 근무 안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굳이 이 내용 넣을 필요가 있냐. 저희는 이후에 뭘 어떻게 할 줄 알고 지금 안 한다라고 하지만 다른 내용으로 뭔가 부활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어쩔 줄 알고. 그리고 서비스 센터도 전환 배치 관련해 가지고 이미 몇 명 당했고 그리고 지금 지점들 몇 개 없앤다라고 하는데 지점 없어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전환 배치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우리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해가지고 좀 쟁점으로 좀 붙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죠? 수입차 공식 딜러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는데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금융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달에 프로모션 해가지고 막 차차차차 나오고 조회수도 상당히 높고 불건전 영업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정도영화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현재 단체협약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커, 인터넷 영업, 임직원의 대가성 영업을 금지한다. 주기적인 관리 감독하자. 라는 내용들 금지한다라고 했는데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가 방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강제성을 넣었습니다. 자, 일단은 브로커, 인터넷 영업, 임직원의 대가성 영업 외에도 수출 금지 국가로의 수출을 비롯한 불건전 영업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관리 감독을 하면서 이 내용을 위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밑에 있는 내용은 지금 포르쉐 SSCL이 하고 있는 내용이면서 올해 요구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영업 운영 지침위원회라는 걸 만들자. 그래서 불건전 영업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대신해가지고 징계를 하자. 자, 그럼 영업 운영 지침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해가지고 4명을 구성하자. 그래서 2명에서 노사 동수로 놓자. 노동조합 두 자리 다 안 가져가겠다. 한 자리는 노사협의회에서 나와라. 그리고 한 자리는 노동조합에서 만들겠다. 그래서 제재보험 과반수 출석회가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효력이 발생된다. 다만 노사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하자. 위원장은 매번 서로 노사 간에 윤번제로 번갈아 가면서 하자. 라는 내용입니다. 맞는 말이죠. 회사가 애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관리 감독을 했으면은, 단속을 했으면은 이런 요구안이 튀어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안 했으니까 나오는 거죠. 아직 그래서 이 내용도 좀 쟁점으로 붙어 있다. 그리고 뭐 정년연장과 관련해 가지고 뭐 벼룩시장에서 뭐 조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80%, 85%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가 뭐 15% 정도 나왔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정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면서 퇴직일자는 당해년도 반기 말일자로 한다. 원래 이게 기존에는 그 월로 끊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연말로 해야 된다. 생일을 제가 원하는 날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가 붙어서 하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반기 말일자로 해서 그렇게 좀 정돈이 됐었는데 그 내용이랑 그리고 정년퇴직자에 한해 가지고 300만 원 상당의 현물을 지급한다. 그렇게 예우하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세게 가져갔습니다.
지금 현재 임금 피크제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 55세부터 해가지고 10%씩 차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정년퇴직할 시기에는 50%밖에 임금을 못 받게 되는데 임금 피크제 이게 정당하냐? 그때 당시 박근혜 정권 때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이제 기업에서 알아서 임금 피크제 이제 그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둬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만들어 가라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10%씩 차감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뭐 나이가 많다 그래가지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 저희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 일단 없어야 된다. 그리고 정년 연장 시켜야 된다. 63세로 연장하자. 그리고 퇴직일자는 만 65세가 이제 없는 이거 좀 약간 좀 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 63세가 되는 해에 말일자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연말에 퇴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는 정년퇴직자 한해가지고 회사 발전에 이제 뭐 기한 공헌도 평가해가지고 똑같은 내용들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쟁점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현 정부에서도 뭐 연장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뭐 구체화된 건 없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가 모두 모여가지고 투쟁을 통해가지고 좀 연장을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실질적인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임금 피크제 관련해가지고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임금 지금 삭감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내용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임금 피크제를 당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이제 연세가 많은 우리 조합원들이 실제로 그만큼 일을 안 하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법공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죠. 과연 어떤 것 때문에 법공을 두드리고 있냐면은, 징계위원회 구성입니다. 현재 단체협약에는 징계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 근데 저희가 신설해서 요구를 넣었거든요.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해가지고 각 이제 몇 명으로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뭐 출석에 뭐 과반 출석하고 뭐 해가지고 진행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껴가지고 징계위원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사위원회를 대신해서 간다. 노동조합 껴서 가자라는 내용입니다. 회사가 당연히 안 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내용 왜 넣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20건 정도의 고소고발건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서 만약에 몇 가지라도 이제 인정이 돼버리면은 회사에서 징계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징계를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안 된다. 우리 징계위원회 이거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쟁점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홈플러스 밀실 분양 매각 중단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MBK는 MBK 파트너스 사모펀드죠. 그리고 우리 홈플러스 우리 동지들, 서비스 연맹 동지들이 투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외투자본이자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인 MBK가 들어와가지고 홈플러스 이제 빼먹고 담을 다 빼먹고 파산시키고 이런 모습을 나왔던 거죠. 우리도 레이싱홈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체협약에는 없는 내용인데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쫙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매각하거나 분할 합병 양도 분사 아웃소싱 할 때는 90일 전에 조합에다 통보해라. 그리고 조합의 합의를 얻어야 된다. 이거 할 때는 이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변경에 관련해가지고는. 그리고 조합원이 소속된 회사나 이런 것들 근속연수, 단체협약, 노동조합 승계를 보장해라. 보통 이제 근속연수나 고용이나 이런 것들은 승계가 됩니다. 노동조합 이제 우리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금속노조 여기서도 있었기 때문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금속노조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다만 단체협약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단체협약도 유지해라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 위반했을 경우에 조합원들이 입은 손해 배상해라. 그리고 뭐 매각 분할 합병 양도 분사 아웃소싱 할 때는 해당 계약서를 체결할 때 사전에 계약 내용을 노동조합에 공개하고 동의를 얻어라 라는 내용으로 해서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 어떤 식으로 얘기되고 있냐면은 회사 쪽 제안입니다. 회사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제안받기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할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는데 함께할 사람이 있었는데 없었다고 지금 그러고 있죠. 적정 인력 확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회사는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되게 선언적인 내용만 있습니다. 선언적인 내용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강제성을 좀 부여를 한 거거든요. 지금 서비스센터 사람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현재 정규 인원 유지하고 결혼이 발생됐을 경우에 즉시 2개월 이내 충원해라. 부족한 인원을. 그리고 비정규직을 포함해가지고 총 고용을 보장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논의 끝에 현재 단체협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정돈이 좀 되었습니다.
자, 없어진 지점들입니다. 여기 지금 AMG 서울, 그리고 여기는 분당 판교 서비스 센터인데요. 자, 지점에 폐쇄되거나 개설됐을 경우에 현재 단체 협약에는 45일 전에 조합에다 통보하고 협의하고 진행해라 라는 내용, 그리고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 대표가 추천하는 조합원 2명 이내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한다. 그리고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면서 노동조건 변경이 있을 때는 협의 후 시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 후 시행. 근데 이걸 일단은 우리가 90일로 연장해라. 그리고 노동조건 변경이 있을 때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해라. 뭐 지점 폐쇄가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조건 변경이 있는데 어떻게 회사가 너네 맘대로 하냐. 이거에 대해서 합의하고 해라 라는 내용으로 좀 붙어서 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합의사항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일단은 45일로 되어 있는 건 60일로 일단 연장이 되어 있고요. 뭐 변경이 있을 경우에 지금 뭐 협의로 지금 두긴 했지만은 뭐 지금 현재까지 뭐 진행 과정이 있어가지고 지점이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뭐 회사랑 그렇게 크게까지 뭐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지만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우리 붙어서 또 간다라는 내용으로 좀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수원 전시장인데요. 수원 전시장에 여기 그 흰색 바탕으로 사진을 좀 빼놨습니다. 여기 원래 뭐가 있었냐면은 리셉션 노동자가 계셨거든요. 근데 일하던 분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전시장에 있는 리셉션을 비롯해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다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내용이고, 이 사진은 우리 그 한상균 전 위원장님입니다. 민주노총 위원장님이시고 원래 금속노조 출신이시고 쌍용자동차 투쟁하셨을 때 맹렬하게 싸웠던 우리 동지인데 2016년도 그때 그 박근혜 정권 때 조계사로 피신했다가 그때 조계사에서 나오시면서 기자회견하는 모습인데 비정규직 협회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계신 모습이거든요. 현재 단체 협약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이제 비정규직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실제로 비정규직들 해고당하고 있고 비정규직이 채용이 되지 않으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 서비스센터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가지고 뭐 정규직이었는데 비정규직으로 돌리는 인원들이 있죠. 특히나 이제 그 접수처라든가 이런 쪽들. 그래서 비정규직을 더 이상 두지 말자, 정규직으로 채용하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임시직의 사용 제한과 정규직화라는 내용이고요. 뭐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질병 부상으로 결혼이 발생됐을 경우는 노조와 합의 없이는 뭐 임시직 단기계약 system 마음대로 비정규직 그냥 넣지 말아라. 기존의 인원을 추가해야 된다. 기존의 인원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복귀를 못하게끔 하는 짓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임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 임시직의 고용기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지 않고 짧게 가져가가지고 정규직화를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이 경과되면은 자동으로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을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반복적으로 임시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임시직 근무자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 인원 보충 시에는 임시직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자. 그리고 임시직의 정규직을 채용할 경우에는 임시직 근무기간을 수습기간에서 포함한다라는 내용,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내용도 사실은 논의를 하다가 좀 삭제되는 것으로 좀 합의가 되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뭐 생활임금과 관련된 내용들, 저임금, 장시간 노동 타파하자, 이 돈으로 한번 살아봐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임금의 정의와 구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내용들은 뭐 좀 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임금이란 뭐 뭐냐, 기본급, 판매수수료, 재수당, 뭐 상여금이다. 통상임금은 뭐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을 말하면서 기본급이 포함된다 이런 내용들, 뭐 평균임금은 어떻게 책정하냐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그 통상임금 관련해 가지고 작년 그 대법원에서 12월 18일 날 판례가 나왔습니다. 통상임금에 고정적인 이제 상여금은 포함이 된다. 그 고정적인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나오는 일률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상여금 포함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그 여기서 이제 문구를 그 정기적 여기 제가 좀 수정을 안 했었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통상임금과 관련된 변경된 내용들, 그래서 정기적 고정적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일률적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통상임금과 관련된 내용들 변경이 되었고요. 이건 법적으로 좀 바뀐 내용이라서 그렇게 좀 변경이 되었고, 지금 현재 통상임금 관련해가지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해서. 그래서 그거 계산해 보시면은 본인의 OT 수당이 좀 달라졌을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지금 현재 그 소정근로 시간이 226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죠?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209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서비스센터 돌아다니면서 관련해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우선은 뭐가 있냐면은 그 통상임금이란 뭐냐? 통상임금을 가지고 뭘 측정하냐? 첫 번째가 그 자유연차수당입니다. 예, 우리가 연차를 쓰고 남았을 경우에 그거를 이제 통상임금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OT수당이 있어요. OT수당을 책정할 때 통상임금 가지고 책정합니다. 그럼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자, 우리가 이제 회사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특별하게 이제 뭔가 활동을 안 해도 지급되는 돈들이 있죠. 인센티브가 아닌 돈들. 예, 그게 이제 통상임금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건데, 일단은 첫 번째가 우리 그 기본급, 중식대,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나오는 자격수당,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우리 상여금, 예, 지금 현재 여름휴가 50% 나오는 거 있고, 우리가 이번에 새로 만들었던, 그리고 그 이번에 새로 신설된 그 추석이랑 그리고 설날에 50만 원씩 지급되는 거. 예, 이게 우리 그 통상임금이거든요. 이거를 다 합해요. 다 합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50% 지급되는 거랑 50만 원 지급되는 거는 12개월을 나눕니다. 이거를 다 합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월에 지급되는 걸로 합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현재 소정근로 시간이 226이거든요. 226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게 본인의 1시간 시급입니다. 근데 226으로 나눈 것보다 209로 나누는 게 본인의 시급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차이가 좀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소정근로 시간을 209시간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게 핵심인 내용입니다. 근데 209시간으로 왜 줄이냐? 뒤에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긴 한데 서비스센터 토요일날 일하고 있잖아요. 노동시간이 깁니다, 우리. 그래서 토요일날 일하는 것이랑 뭐 이것저것 포함돼가지고 226으로 최초에 이렇게 채택이 된 것 같은데 우리 토요근무도 없애고 할 건데 노동시간 왜 이렇게 기냐? 그래서 줄이자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내용이 안 풀리고 있습니다. 쟁점사항으로 좀 남아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수당과 관련해가지고 저희 요구안인데요. 회사가 임금, 직제, 직급, 근무 체계를 개편하라고 할 때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 뒤에 해라. 마음대로 지금 뭐 임금이라든가 근무 체계 바꾸는 거 노동조합이랑 합의하고 하자. 그리고 조합과 합의 없이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인상하거나 차등 지급할 수 없다. 이 내용은 뭐냐면 KPI 평가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KPI 평가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인데 우리 지금 실제로 그 이번에 임금 협상하면서 그 KPI 페이지를 좀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을 좀 넣기가 좀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1항에 있는 내용은 어디가 제일 해당되냐면은 피직군들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피직군들 근로계약서에 보시게 되면은 P라고 하면은 이제 뭐 무슨 일을 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직군들 다 마찬가지예요. 뭐 정비라는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이제 뭐 일을 한다라는 내용에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게 이제 명시가 딱 되어 있는데 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는데 단 뭐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P 직군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회사가 리셉션을 자르고 난 다음에 비정규직 리셉션을 자르고 난 다음에 우리 그 조합원들한테 가서 그 일 해라 하고 지금 강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좀 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지금 어떻게 좀 정돈이 되고 있냐면은 피직군 근로계약서 다시 정돈하겠다. 대신에 이 신설 조항은 삭제하자라는 내용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단체 협약 보시게 되면 제수당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식대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식대 20만원 인상했죠. 그래서 요구안에서 식대 20만원 인상된 걸로 해서 영업직군이 식대가 10만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업직군도 식대가 20만원 이상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바뀌었다. 노사합의 사항도 이대로 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단체 협약에 임금 저하 불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배치 전환하거나 뭐 임금의 지급 형태가 전환되거나 노동시간이 단축되거나 판매량이 저하되거나 경영 무시를 했다는 이유로 기존의 임금 저하시키면 안 된다.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죠. 근데 사용자 측에서 내용을 제시를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저하시킬 수 없대. 당연하죠. 근데 단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 조합과 협의해가지고 임금을 조정할 수 있대요. 조합과 합의도 아닙니다. 협의입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현재 단체 협약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 사용자 측 그 요구안 삭제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사가 좀 논의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신설상여금 명절 귀환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50만원 배치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가 이제 내용을 삽입을 하냐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기존의 단체 협약 41조에 보게 되면 상여금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여기다 넣자. 요거 어차피 상여금인데 넣자라고 했는데 사용자 측에서는 뭐 신설돼가지고 조항을 넣자. 이게 뭐 신설해서 조항을 한다고 한들 이게 뭐 상여금이 아닌 건 아닌데 그래도 내부적인 결제 받는 것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상여금의 내용 넣고 명절기한비라고 밑에 내용을 넣던가 그런 내용으로 좀 얘기가 좀 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2004년입니다. 2004년 6월 22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 5일제 시행, 서비스연맹, 우리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서비스연맹에서 총력투쟁을 돌입하겠다. 영업시간 관련해가지고 이제 바꾸자. 주 5일제를 도입하자 해가지고 총력투쟁 가겠다라는 내용. 21년 전 기사입니다. 상당히 오래전 기사죠. 근데 우리 아직까지도 주말에 일하고 있잖아요. 현재 단체 협약에 노동시간 관련된 내용들 쫙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단체 협약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극히 뭐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지금 있는 내용들. 근데 우리 요구한 자 노동시간이라고 하면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 40시간 기준 이거 노동시간으로 한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서비스센터의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토요일 근무 안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영업직군 당직근무 시간 평일은 9시부터 19시 그리고 토요일이랑 공휴일 및 휴무일은 10시부터 19시로 하자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 플러스로 명절 당일날은 좀 쉬자 추석이랑 그리고 이제 설날 당일날은 좀 쉬자라는 내용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영업직군과 관련해서 정돈된 내용은 19시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동절기에는 줄이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동절기라고 하면은 넥타이를 매는 시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넥타이 매는 시기가 10월 달부터인가 그때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3월 달까지인가 그렇게 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하자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명절 당일날 쉬는 거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서비스센터가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회사 측 주장은 뭐냐면은 토요일날 들어오는 차량들까지도 해가지고 MBK랑 총 입고 대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뭐 약속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들어오는 차량이 이제 소수긴 하지만은 그 차량들 우리가 평일에 토요일날 이제 우리가 노동을 안 할 거면은 평일에 넣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넣을 거면 그냥 넣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시프트 근무를 하자. 노년처럼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 저희는 그냥 없애라. MBK랑 모르겠고 그냥 없애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좀 논의사항이 있다. 근데 요거 그냥 없애는 것이 MBK랑도 아직 좀 엮여있는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좀 지속적인 좀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탄력근로제 합의 이것은 계약이다 해가지고 민주노총 포스터입니다.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 있냐면요. 저희 요구안입니다. 유연근무제 하지 말아라. 회사가 탄력적 근무시간제, 시간선택적 근무시간제, 간주근로제 등 여타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는 조합과 합의 없이 시행할 수 없으며 기존 임금을 정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프트 근무와 관련된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유연근무제라던가 지금 근데 유연근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 중에서 일부 직군에서 특히 PE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합과 합의 없이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뭐 노사 간에 좀 삭제하기로 일단은 좀 내용이 좀 되었습니다. 자, 떠나요 해가지고 이제 휴가 중 붙어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현재 단체 협약에 보시게 되면 유급휴일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내용들이 좀 들어있고요. 우리 요구안에 유급휴일과 관련돼가지고 추가로 들어갔던 게 회사 창립일, 회사 창립일 하나 넣자. 그리고 노조 창립일인데 실제로는 노조 창립일이라기보다는 금속노조 창립일은 이날이 아닙니다. 저희가 금속노조에 가입 통보한 날짜가 23일이거든요.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이제 금속노조 가입을 했다라고 이제 통보한 날짜가 회사에다가 그게 9월 23일이라서 이날도 휴일로 놓자. 그리고 업무상 우리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의 증인참고인, 피고인 출두할 때 이때도 유급휴일 아니냐. 그리고 노동절, 노조창립일, 회사 창립일이 주일과 중복될 수 있는 전일 또는 이길에 휴무를 주자라는 내용으로 했는데 일단은 노사 삭제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얘기됐던 건 뭐냐면은 업무상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기타 공공기관, 증인, 참고인, 피고인 출두할 때는 지금도 그러지 않냐? 그렇게 뭐 업무로 보고 있지 않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휴가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이제 그 우리 뭐 경조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요거 내용 쭉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요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요구안은 좀 더 올라갔습니다. 본인 결혼 100만 원 올라갔고 형제자매 결혼할 때 10만 원 올라가고 화환도 들어가는 거고 배우자 출산 지금 법적으로 20일로 늘어났습니다. 출산휴가가 그거 늘어났고 이제 경조금도 100으로 늘리고 형제자매 사망했을 때 20만 원은 들리면서 화환 들어가고 그리고 친가랑 외가랑 차이점이 있거든요. 친가는 3일인데 외가는 다 2일이었어요. 그래서 3일로 똑같이 맞추자. 금액도 맞추자. 금액도 다 적었는데 화환도 똑같이 주고 요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토일 뭐 공휴일 뭐 각종 휴일 포함 시에는 중복일수 제외한다. 뭐 자녀 결혼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회갑이. 그래서 이거 빼자. 뭐그 중복일수 왜 제외하냐. 예. 그리고 경조금의 청구 권리는 권리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않은 자동 소멸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뭐 제한하는 거 주냐? 어차피 돈 줄 건데 예. 깜빡하고 놓칠 수도 있지.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좀 갔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좀 합의가 되었냐면은 자, 우선적으로는 부모 팔순에 저희가 처음에 요구안에 담진 않았는데 논의를 하면서 그럼 부모 팔순을 하나 신설하자. 예, 그래서 휴가일수 하루 넣고 그리고 경조금 10만 원으로 해서 넣자라는 내용이 좀 들어갔고요. 그리고 경조금과 특별휴가의 청구 권리는 권리 발생일로부터 3개월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라고 이제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경조금이랑 특별휴가 청구하는 그게 뭐는 2개월이고 뭐는 3개월이 서로 달라요. 제가 알기로 경조금이 2개월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똑같이 그냥 3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하자. 예. 그래서 조금 더 1개월을 더 늘리자라는 내용으로 좀 정돈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배우자의 부모 팔순도 똑같이 하루에 휴가를 주고 1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가고 배우자 출산 관련해 가지고는 이건 법적으로 20일로 늘어났기에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외조부모 사망되었을 때, 예, 그때 이제 조부모 사망 시에는 이제 그 3일이고 이제 외조부모는 이틀이었는데 똑같이 3일로 연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별휴가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지개로 연대하라. 예, 우리 민주노총 마크에 이제 무지개가 이제 들어 있는데요. 무지개는 이제 그 차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모두가 이제 평등한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이제 상징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지개로 연대하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내용이 왜 들어가 있냐? 현재 단체 협약에 보시게 되면은 남녀 평등과 모성 보호 관련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물론 좋은 내용입니다. 매우 좋은 내용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좀 그치긴 하지만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성별을 남성, 여성 이렇게만 두고 있지는 않잖아요. 제3의 성별도 있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성별을 이제 우리가 성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꼭 남성, 여성으로 나누면 안 된다. 그래서 남녀 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남녀 고용 평등이라는 말을 성평등 고용, 예, 그리고 남녀 노동자를 모든 노동자가, 예, 그리고 근로환경이라 되어 있는 거를 노동환경, 그리고 남녀 차별을 성차별로 바꿔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좀 바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방지입니다. 이것도 물론 뭐 되게 좀 좋은 내용이지만 선언적 내용에 그치고 있긴 하지만은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각종 형태의 성희롱 금지하고 성희롱 또는 상대 이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희롱, 성폭력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은 상대 이성에게만 행하는 게 아니고 동성간에도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로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요구안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산사산 휴가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20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20일로 이건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안을 넣었는데 여기서 이제 사용자 측에서 넣은 거는 이 내용에 출산도 넣자 해가지고 출산, 유산, 사산, 휴가 그래서 20일로 바꿔냈고 출산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성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평등위원회로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여성 사원의 불평등 대우나 이런 내용을 여성 및 성소수자 사원의 불평등 대우로 넣어냈고요. 그리고 양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바꿔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재작년 교섭 때 그때 당시 그 선전공고물 내용에 좀 들어가 있던 내용인데 이때 뭐 선전공고물 내용 살짝 좀 잘라서 넣었던 건데 좀 허접하죠. 제가 좀 만들었던 건데 여기 이제 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내용만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홍보물이 그냥 글자만 친 거라서 지금 이제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은 온라인 교육 OT 관련 작년에 정돈되었음에도 회사에서 수강해야 OT를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야근을 시키는 것이면 단협 위반이다. 빠르게 정리해달라. 이거 작년에 만들었던 거네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막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맞죠? 우리 온라인 교육 뭐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회사에서 뭐 진행 못하는 거 알겠다. 바쁘니까 회사 바쁘니까 알겠다. 대신에 집 가서 듣겠다. 근데 그 집 가서 듣는데 그거 일이지 않냐. OT 줘라. 라고 해서 합의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회사가 말을 바꿨죠? 내 눈앞에서 들어야지 야근 수당을 주겠다. 퇴근하지 말고 내 눈앞에서 들어야 된다. 야근해야 된다. 야근 강제하는 거 단협 위반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상하게 말을 자꾸 이제 교묘하게 바꾸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온라인 교육 관련해가지고 그냥 예전처럼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냥 뭐 핸드폰 켜놓고 이제 일한다거나 누가 대신 이제 컴퓨터로 틀어준다거나. 근데 산업안전보건교육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구안을 어떻게 가져갔냐. 지금 뭐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그냥 이렇게 좀 선언적인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요구안을 가져간 게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서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업무시간 중에 실시해라 라는 내용을 넣고 우리가 실제로 지난번 이제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다 같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그냥 들어버렸죠. 오전 중에 서비스센터에서 들어버리니까 회사가 바로 아이고 이제 업무시간에 듣게 해주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좀 정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박아놨다. 드디어 이제 이거를 단체회장 안에다가 박아놔가지고 이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업무시간에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서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노동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당연한 내용이죠. 이렇게 좀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데 나는 왜 가난할까? 좀 힘들어 보이죠? 지금 현재 단체협약은 없는데 우리 요구안에다가 근무지원 및 영업기반 조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지원되는 내용들 근무복 지원하고 뭐 이런 지금 현재 지급되는 내용들 넣어라.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뭐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냐? 넣어라. 통신비 지급 넣어라. 당직 근무 관련해가지고 이게 핵심입니다. 영업조직이 이제 해당되는 내용인데 보상휴가 제도와 당직비 지급 중 조합원이 원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 우리가 왜 넣냐면요 지금 취업규칙에 보게 되면은 보상휴가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고 있는 거는 대체 의무를 주고 있어요. 보상휴가랑 대체 의무가 뭔 차이점이 있냐면은 우리가 주말에 일을 하게 되면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토요일 뭐 이런 날에 일을 하게 되면은 뭐 빨간 날에 일을 하게 되면은 수당을 곱하기 1점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센터 토요일 날 하면 수당 1점으로 주잖아요. 곱하기 1점으로. 영업조직도 마찬가지거든요. 토요일 날 당직서게 되면 곱하기 1점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근데 대체 의무는 뭐냐? 나 돈으로 안 받고 그냥 쉴래요. 그러면은 토요일 날 나갔으니까 평일 하루 그냥 쉬는 거예요. 근데 보상휴가제는 뭐냐? 돈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 이날 쉴래요. 그러면은 토요일 날 일했으니까 1.5일을 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취업규칙에는 보상휴가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대체 의무를 대체 의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본사는 보상휴가제를 하고 있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취업규칙을 안 바꾸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장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데이터를 봤죠. 이전에 우리 영업노동자들은 어떻게 쭉 하고 있었나. 봤더니 대체 의무로 썼던 사람들이 비율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 썼던 조합원들이 꽤 있는데 이거 다 따지면 임금 체불입니다. 보상휴가제로 당연히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체 의무로 지급한 거는 임금 체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회사랑 어떻게 좀 진행할지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단협에다 박아야 된다. 보상휴가 제도로 받고 그리고 이전에 이제 우리가 못 받았던 것들도 다 내놔라 라는 내용으로 이거 좀 쟁점으로 지금 붙어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활동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뭐 기존 판촉물 지원하라 뭐 상품화시 필요한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 쭉 들어있는데 회사 얘기하는 거는 뭐 ROF 도입되면은 이거 어차피 뭐 다 회사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저희는 ROF 도입 전까지 해라 그러면은 그런 내용으로 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일단은 노사 간에 이제 삭제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됐는데 별도 합의서로 좀 문구 좀 정돈 좀 해보자 라는 내용으로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금속노조 장창렬 위원장님이시거든요. 지금 이제 교섭하는 모습인데 우리 옆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 김태열 서울지부장님도 계시죠. 같이 모여가지고 금속노조 중앙교섭하는 모습이거든요. 금속노조 그 사용자 단체랑 이제 중앙교섭을 하는 모습인데 서울지부는 집단교섭이라는 걸 합니다. 서울지부에 속해 있는 사용자들이 모여가지고 사용자 단체를 만들어서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요구안에 뭘 넣어놨냐면은 지금 뭐 단체 교섭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단체 교섭 안에 노사는 중앙교섭, 서울지부 집단교섭 참가 관련해서 2025년 교섭에서 재논의한다. 재논의했죠? 자 참가해. 그리고 서울지부 집단교섭, 중앙교섭 참가하고 사업장 교섭 진행하자. 한성자동차 사이즈가 크잖아요? 꽤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행하자. 중앙교섭, 서울지부 집단교섭 못하겠어? 그러면은 우리 같은 레이싱 그룹끼리 묶거나 아니면은 벤츠 같이 묶어가지고 업종교섭을 진행해보자. 같이 좀 묶어서 교섭 진행해보자 라는 내용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사용자 측에서도 나름의 이제 단체 교섭 관련해가지고 제시안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뭐냐?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교섭 요구하면은 쌍방은 상호 협의한 날짜에 응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아까 제가 초창기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PPT 초반에 그 교섭과 관련해 가지고는 당연히 이제 진행해야 된다고. 예.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하면은 단체 교섭권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회사가 거부하면은 교섭 해태라고. 근데 여기 보면은 정당안을 넣어놨어요. 회사가 정당하게 교섭을 요구해라. 정당하게 요구하는 건 도대체 뭐냐? 예. 뭔데? 예. 그쵸? 도대체 뭐가 정당하냐? 그리고 상호 합의한 날짜에 응해야 된다. 상호 합의한 날짜. 우리는 상호 협의한 날짜거든요. 상호 합의한 날짜라면은 우리가 자 이날 교섭합시다 이랬는데 회사가 아 이날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계속 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날짜가 맞을 때까지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협의잖아요. 우리가 날짜를 제한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3월 1일 날 교섭합시다. 3월 1일 안 되는데요. 3월 2일 날 합시다. 안 되는데 3일 날 합시다. 안 되는데요. 그러면은 교섭 혜택 부당노동 행위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합의한 날짜로 가자라고 하면은 부당노동 행위로 뭐 보기도 애매하고 예, 그런 상황이죠. 교묘하게 이런 걸 그냥 쓱 넣어놓은 거예요, 회사가.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10일 전 이제 교섭과 관련된 내용들 10일 전까지 넣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상대방의 요청 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가 10일 전에 이제 교섭 어떻게 하자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내용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날 교섭에 누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뭐 몸이 안 좋다던가 뭐 집안에 일이 생겼다던가 해가지고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3일 전까지 이제 바꾸자. 예, 뭐 날짜 바꾸는 건데 회사가 이거 뺀 거예요. 예, 빼게 되면 무조건 10일 전에 땅땅땅 한 걸로 그냥 가야 되거든요. 예. 우리한테 이제 불리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중앙교섭, 서울지구 집단교섭 청과 관련해서 뭐 이것도 뺐어요. 예, 회사가 이렇게 제안을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좀 제안이죠. 그래서 좀 합의는 어떻게 되었냐. 일단 나머지 내용들은 뭐 건드린 거는 크게 없고 중앙교섭, 서울지구 집단교섭 청과 관련해가지고 추후 재논의하자라는 내용으로 일단은 이렇게 좀 일단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교섭하는 모습인데 각 잡혀 가지고 하는 교섭의 내용이죠. 예, 아마 이게 현대차인가요? 예, 그렇게 좀 알고 있는데 교섭하는 내용들 교섭위원수가 일단 많죠. 예, 뒤에 이제 참관도 많고 우리 그 한성은 지금 현재 8대8로 교섭하는데 교섭위원수가 꽤 많죠. 그래서 현재 단체 협약인데요. 그 현재 단체 협약의 교섭위원이 노사각 8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최대 10명이 참관인은 이거 아닌데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섭위원 관련해 가지고 12명으로 늘리자. 왜 늘리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국에 거의 한 50개의 지점이 있잖아요. 50개의 지점이 있고 영업 내에서도 서로 직군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일단은 신차랑 중고차로 많이 갈리고 그 안에서도 직군도 많이 갈리고 그래서 뭐 실제 뭐 영업하는 노동자들도 있지만은 영업하지 않은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도 있고 센터는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정비사들이 이제 뭐 주류도 있지만은 정비사들 외에 이제 뭐 판금도장도 있고 뭐 어드바이저도 있고 뭐 부품도 있고 뭐 어드민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센터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군도 다양하고 지점도 너무 많기 때문에 교섭위원수 지금 모자르다. 우리 더 늘려야 된다. 그리고 참관도 많이 두자. 교섭과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조합원들 많이 보면 좋은 거 아니냐. 볼 수 있게끔 열어둬야 된다라는 내용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서도 제시안을 넣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8명인데 6명을 그냥 줄이재요. 말도 안 되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요거 조금 쟁점으로 좀 붙어 있다. 다만 이제 회사랑 좀 얘기 중인 건 뭐냐면은 교섭 인원은 이제 8명으로 이제 그대로 가되 대신에 이제 참관을 좀 몇 명 좀 두는 게 어떻겠냐라는 내용으로 좀 붙어서 좀 얘기가 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단체 협약인데요. 이거는 뭐 저희 요구안이 아니고 그냥 사용자 측에서 제시한 요구안인데 노동쟁의 원칙이거든요. 현재 단체 협약을 보시게 되면은 노사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투쟁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투쟁하는 동안에 쟁의하는 동안에는 회사 또는 조합이 일방의 단체 교섭 요구했을 때는 양 당사자는 성실하게 교섭에 해라. 뭐 선언적인 내용이 당연한 내용이죠. 그리고 뭐 노동쟁의가 발생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때는 상대방이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야 뭐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노동위원회에다가 뭐 조정 넣으면은 노동위원회 연락하니까 뭐 가는 거죠. 근데 자, 회사의 제시안은 뭐냐? 쟁의행위 개시 7일 전까지 참여 인원이랑 방식, 시간 등을 상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내일 뭔가 파업을 한다. 못하는 거죠. 일주일 전에 미리 회사에다가 우리 파업할 건데요. 누구누구 참가할 거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내용을 회사에다가 통지해달라는 얘기예요.
뭔말 같지는 않은 소리죠. 예, 그리고 뭐 노동쟁이 또는 쟁의 당사자는 이를 취소하거나 종결할 때는 상대에게 신속하게 통보해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이제 자 파업 마무리하고 이제 현장 복귀합시다. 예, 라고 하면은 회사에다 빨리 알려달라는 거예요. 빨리 알려가지고 이제 우리 종료됐다는 거 알려달라.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끝난 건지 아닌지 뭐 애매하다 뭐 이렇게 뭐 보기가 싫으니까 그냥 우리가 통보를 해가지고 빨리 그냥 칼같이 자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내용들. 예. 그래서 요거는 현재 단체 협약 유지로 사용자 측 제시안이 이제 빠졌다, 처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없는 내용인데 회사 쪽에서도 넣은 내용이 있습니다. 협정 근무자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참 이게 그 근무자라는 표현도 마음에 안 들긴 한데 그 노사는 다음과 같이 협정 근로자 대상을 정하여 근로자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쟁의 기간에 업무를 유지하도록 한다. 경비 업무, 전산 업무, 통신 업무, 소방 시설 안전. 이 사람들은 쟁의 기간에도 일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경비 업무, 우리 경비 노동자가 있죠. 전산 업무, 통신 업무, 소방 시설 안전. 서비스 센터만 따져보면 소방 담당자가 지금 성수 서비스 센터 김지한 부재장이 소방 업무 담당자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김지한 부재장은 뭐 쟁의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쟁의 활동 못 한다. 그리고 고객응대 직원, 당직 직원, 행정원 및 팀장 이상 등의 핵심 업무 종사자. 그럼 전 시장에 다시 말란 얘기예요. 이거는. 서비스 센터도 마찬가지고 기타 노사 합의에서 결정된 자.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투쟁에 참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한 회사의 꼼수다. 그래서 이거는 노사 삭제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 협약 유효 기간인데요. 단체 협약 유효 기간은 지금 현재는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그리고 임금 협약은 이제 유효 기간 1년. 이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근데 법적인 내용으로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시행령으로 나온 건데 단체 협약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시행령으로 따지면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이제 법령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이제 맥시멈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3년으로 하면 우리한테 너무 길잖아요. 우리 빨리빨리 바꾸고 싶은데. 그래서 금속노조는 무조건 다 2년으로 땡겨가지고 체결을 합니다. 회사랑 어떻게 싸워서든지 뭐 해서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법적으로 지금 3년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단체 협약 이게 그 시행령과 관련해가지고 이거 좀 바꾸자라는 내용으로 이제 그 대정부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나름 좀 전개가 좀 되고 있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요구안으로 잡은 거는 27년도 3월 31일까지로 하자는 내용으로 저희가 날짜를 잡아버렸거든요. 날짜를 왜 잡았냐면은 체결일로부터 2년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 기존의 단체 협약이 2023년 9월 1일 날 체결이 됐거든요. 그럼 2년으로 하게 되면은 2025년 9월 1일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단체 협약 체결을 못 했잖아요. 질질질 끌려가가지고 똑같이 또 체결일로부터 2년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뭐 11월이나 12월 달에 체결이 됐다. 그러면은 25년도 11월 1일 날 체결이 됐다면은 27년도 11월 1일 날 끝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질질질 끌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날짜를 박자. 3월 31일로 박자. 이렇게 해서 좀 간 건데 회사랑 좀 이것도 좀 쟁점으로 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좀 붙어 있냐면은 회사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는 내용으로 가고 있는데 대신에 요거 이제 원안으로 가되 대신에 2027년도 교섭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단체 협약 논의하자. 올해처럼 뭐 단체 협약은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해서 뭐 체결일로부터 뭐 3개월 전에 뭐 하자 어쩌고저쩌고 이런 뭐 그 대통령 시행령이 들어있긴 한데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회사가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이제 주장을 했던 게 있는데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내용으로 그런 이상한 거 그런 짓들 하지 말고 그럼 27년도에 그냥 논의 바로 단체 협약 들어가자 라는 내용으로 회사랑 좀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에도 이제 몇 개 좀 바꿔야 되는 것들, 근로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노동으로 바꿔야 된다. 근로랑 노동이랑 왜 다르냐면은 그 전에도 이제 조합원 동지들 교육하면서 좀 짧게 좀 설명 좀 드렸었는데 근로는 부지런할 근에 일할 노자거든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로자라고 하면은 노동이라고 하면 노동자라고 하면 뭐냐면은 일할 노자에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냥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부지런히 일한다는 거는 뭐냐? 부지런히의 기준은 누구냐? 부지런히 일하는 것의 기준은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준이잖아요. 사용자 측 관점에서 이제 노동을 행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근로라는 말은. 그래서 노동조합은 근로라는 말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노동은 일할 노자에 움직일 동자잖아요. 우리 사람 자체가 자신의 주체적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근로라는 말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었잖아요, 다시. 예,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뀐 이유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면에서 우리가 노동하는 걸 바라보냐, 아니면은 우리가 노동자 그 자체로서, 그 주체로서 이제 노동을 하는 것이냐에게 좀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남녀평등이라는 거 성평등으로, 산업안전, 노동안전으로, 예, 이런 것 내용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2025년 단체교섭 요구안이랑 좀 진행 상황에 관해서 좀 설명 좀 드렸는데, 짧게 좀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조합원 동지들에게 좀 지금 진행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거를 모든 것들을 다 글로써 담을 수 없기에 이렇게 좀 그 영상으로 좀 만들게 좀 되었고요. 관련해 가지고 좀 궁금하시거나 혹시나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이제 소상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주신 우리 조합원 동지들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남은 단체 협약 관련해 가지고 잘 진행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감사합니다.